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미국 대학 지원시 만드는 포트폴리오 작성할 때 지원할 대학들을 리치 스쿨, 매치 스쿨, 세이프티 스쿨로 나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중 리치 스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입시에 있어서 리치 스쿨이라는 것은 합격할 가능성은 있지만 대입 자료를 분석해 봤을 때 응시 지원자의 성적이 해당 대학의 평균 합격선보다 약간 아래인 경우에 그 지원 학생에게 해당 대학은 리치 스쿨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지만요, 그래도 해볼 만한 학교를 말하는 거겠죠. 리치 스쿨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요, 학생 자신이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해서 자신이 꿈꾸는 드림스쿨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함과 동시에 또한 불합격할 게 분명한 학교에 쓸데없는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어떤 학교를 리치스쿨로 간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SAT나 ACT 점수를 요구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의 점수가 대학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되죠. 또한 최상위의 컬리지들과 유니버시티들을 역시 학생의 성적과는 관계없이 리치스쿨로 간주해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최상위권 대학들은요, 높은 입학 기준과 낮은 합격률로 최상위권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합격보다는 불합격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리치스쿨로는 몇 개 학교를 정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앞서서요, 우선은 매치스쿨과 세이프티스쿨들을 먼저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치스쿨과 세이프티스쿨들 선정에 있어서의 실패는요, 자칫 대학 진학에 있어서의 실패를 의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들 대학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겠죠. 사실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이야 리치스쿨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리치스쿨에 합격하는 것은 약간 복불복 같은 게 있어서요, 누구도 확실하게 단언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죠. 물론 많은 학교에 원서를 넣는 것이 적게 넣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요, 2개의 리치스쿨에 원서를 보내는 대신에 20개의 리치스쿨에 원서를 보낸다고 해서 10배의 합격 확률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대학 입시에 있어서는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리치스쿨에 합격한 학생들은요, 대학에 보낼 각각의 원서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각 대학이 요구하는 서플리먼탈 에세이에는요,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의 독특한 특징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생이 그 대학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고 사려 깊으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리치스쿨들은 일드레이스에 상당한 신경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합격시켜준다면 반드시 우리 학교에 등록할 학생을 원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학생이 우리 학교와 비슷한 수준의 대학 10군데에다가 원서를 넣었는지 아니면 우리 학교에만 넣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에세이 등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한 개의 에세이를 가지고 약간만 고쳐갖고 비슷하게 20개를 만들어 보낸 에세이와 한두 개일지언정 그 학교에 포커스를 맞춰서 쓴 서플리멘탈 에세이는요, 지원 학생이 진정으로 우리 학교에 오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입시 사정관들에게 분명한 차이를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정말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떤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그저 명문대학 혹은 조금 줄여갖고 아이비 대학을 자신의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들이라 할지라도요, 콜롬비아와 같은 뉴욕 한복판의 대도시 환경의 대학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코넬과 같이 전원 시골 환경의 대학이 있습니다. 도시 성향의 아이들이 시골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건요, 상당히 따분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시골 전원 환경 성향의 아이들이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것 또한 번잡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이 될 수도 있죠. 희망 대학을 정할 때 그 학교 브랜드가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리치 스쿨들은 대부분 명문대학이라고 불리는 대학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명문대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성격이나 학업 스타일, 미래의 목표 등에 항상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리치 스쿨 그룹에 몇 개 학교의 원서를 넣을까 하는 것은 본인의 마음입니다. 단 여러분이 정말로 가고 싶고 그 학교에 대한 기본 조사와 더불어서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원서에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면 말이죠. 이러한 리치 스쿨들의 합격한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Early Action이나 Early Decision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Early Action이나 Early Decision 같은 조기 지원을 하는 거죠. Early로 지원하는 것은 레귤러로 지원하는 경우보다도 보통 2배 이상의 합격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해 드렸지만은 대학들은 자기 학교에 꼭 올 학생들에게 합격 통보를 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한 학교에만 지원 가능한 바인딩 조건이 있는 Early Decision은요, 대학들이 너무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따라서 많은 명문 대학들이 점점 더 Early Decision으로 뽑는 학생들의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upplemental Essay인데, 만약 Supplemental Essay나 추가 자료를 보내야 하는 옵션이 있는 경우에 왜 이 대학이 학생의 가치관이나 개성 그리고 장래 목표와 완벽히 매치가 되는지를 잘 설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약 여러분들께서 음악이나 운동 또는 리더십 등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요, 그러한 재능들이, 그러한 능력들이 어플리케이션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재능들은 부족한 시험 점수나 학교 성적을 커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혹시 여러분들이 설득력 있는 개인 스토리가 있다면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초반에는 성적이 안 좋았지만 10학년에 들어서 성적이 갑자기 확 오른 경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성적이 나빴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치 스쿨들의 입시 사정관들은요, 지원자 성적의 총점보다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나 잠재력의 흥미와 더 많은 점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한국에서는 어느 대학 중퇴라는 이력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당시 시절이 대학을 온전히 못 다니게 만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졸업보다야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대학을 중퇴했다는 것은 나름 그 대학을 입학할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진 걸로 인정해서 나름의 대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입학이 어렵지, 일단 입학만 하고 학비만 있으면 졸업은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미국에서 느꼈던 거는요, 입학보다 졸업이 결코 쉽지가 않고 졸업을 못한 중퇴라는 것에 결코 어떤 가치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간혹 요행수를 바라고 자기 실력에도 안 맞는 학교에 상당히 많은 원서를 보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요행수는 거의 안 일어납니다. 또한 기적적으로 그런 학교에 입학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 실력이 훨씬 넘치는 학교에서의 학업은 유지하기가 힘들고요, 결국 낙오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불합격이 뻔한 학교에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좀 더 많은 학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간을 쏟는 것이 훨씬 현명한 대입 전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수 있는 대학들은 아직 넘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